서울의 한 무인 옷가게입니다. 큰 비닐봉지를 든 남성 2명이 행거에 걸린 옷들을 옷걸이 채로 빼내더니 봉지에 담기 시작합니다.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옷가게 안이 텅 비고 마는데요.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옷을 가져간 이들은 절도범이 아니었습니다. 얼굴 한번 드러낸 적 없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는데요.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. 예, 가족 여러분,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처음 제보를 받아서 제가 이제 취재를 했던 사건인데, 야, 세상에 이런 사기 행각이 가능한 것이냐. 자, 옷가게 사장님이 최근 가게에 있던 수천 벌의 옷을 전부 다 잃을 뻔했는데 제보를 주셨습니다. 진짜 조심하시라고. 네, 제보해주신 사장님, 서울 강북구에서 10년가량 옷가게 2군데를 운영해 왔는데요. 초반 7년은 일반 옷가게였고 한 3년 전부터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점포로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. 최근 들어서 다양한 무인 점포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만큼 보안이나 시민의식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게 됐는데 손님들도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고 24시간 운영이 되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무래도 매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안전장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.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CCTV도 여러 대 설치를 그렇죠. 했고 심야 시간대 손님들이 출입할 때는 QR 인증도 하도록 했는데요. 그런데 지난 9일 나흘 전이었습니다.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고 그 이후로 CCTV도 추가로 더 설치하고 심야 시간뿐 아니라 24시간 내내 QR 인증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합니다. 대체 어떤 충격적인 일 때문에? 자,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다 털렸다.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. 알림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. 확인을 했더니 매장에 옷이 한 벌도 안 걸려 있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CCTV를 보니까 누가 물건을 막 싸둔 게 보이는 거예요. 10봉지 정도 쌓여 있길래 그러면은 이것도 누군가 가지러 오겠구나 해서 바로 매장으로 간 거예요. 어떤 분이 앞에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. 사장님이세요? 이렇게 해서 옷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이러길래 사장님 저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고 경찰한테 이제 신고를 한 상황이죠. 이 사업자 등록증 이제 내역을 보여주시더라고요. 문자 내역을. 위조가 돼 있는 사업자 등록증인 거예요. 자, CCTV 휴대폰으로 막 계속 알람이 떠길래 뭐야 하고 딱 봤더니 누가 와서 내 매장에서 막 옷을 다 가져가. 그렇죠. CCTV 알람을 설정해놨는데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알람이 너무 많이 뜬 겁니다.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누가 옷을 계속 가져가고 그 옷을 봉지에 담는 모습까지 보입니다. 당연히 가게로 달려갔죠. 두 곳 중에 한 곳은 벌써 옷이 싹 사라져요. 텅 비어진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남성이 있길래 뭐냐 싶어서 보니까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옷이 너무 많네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당연히 제보자 입장에서는 절도라고 생각을 했겠죠.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남성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. 이거 왜 가져가시냐 하니까 남성이 하는 말이 사장님이 가져가시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을 해서 이게 뭔 말인지 너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. 아니, 내가 사장인데 내가 언제 가져가라고 했어? 그러니까 그 남성과 그 옷가게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는 제보자 옷가게의 사업자 등록증 사진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.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맞지만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등 위조된 사업자 등록증이었던 겁니다. 제보자 가게에서 옷을 가져가려던 남성은 분명 이 가게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도 받았고 옷을 다 팔 때니 가져가라고 해서 돈도 입금을 했대요. 이렇게 옷을 가져가려던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제보자는 순간 홈택스까지 해킹을 당한 것 싶어서 그 자리에서 새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아서 경찰에게 보여줬고요. 경찰은 일단 사건 접수를 하라고 안내해서 또 조서를 작성했습니다. 옷을 가져가려던 남성은 경찰서로 이미 동행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고요. 그 남성이 가져가려던 제보자 옷가게 옷은 가져가진 못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무인 옷가게에서 막 옷 떼어다가 지금 포장하고 있던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. 자, 양 변호사님. 자, 두 옷가게 중에 한 곳은 다 털렸고 나머지 한 곳은 겨우 이제 피해를 막았어요. 경찰을 부르고 막
아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사업자 등록증 왜 위조가 된 거야 막 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. 그 북새통에 전화가 왔는데 이전부터 알던 지인이었답니다. 근데 지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폐업한 가게에서 옷들을 다 사가지고 그걸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었던 거예요. 근데 그 지인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사장님 그 가게 폐업하셨냐고 옷 그래서 처분하시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.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런 일 없다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옷가게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문자 받아서 사업자 등록증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돈 치르고 옷을 가져왔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보니까 아는 가게인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. 마찬가지였던 거예요. 중간에서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갈아치고 옷가게 때 옷을 가져가도록 했던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요. 옷을 가져간 또 가져가려던 사람들도 다 피해자였던 겁니다. 대체 어떤 수법에 속았던 건지 저희가 그 제보자의 지인 그러니까 사칭범한테 속아서 옷을 다 이 가져갔던 그 의류 매입 업체 그러니까 뭐 시쳇말로 땡처리 업체 사장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진짜 강남에 큰 매장 있잖아요. 50만 5천만 원치 3천만 원치도 저희가 매입을 하잖아요. 막 망한 것들. 그런 거였으면 당연히 사장님 얼굴을 뵙고 우리가 신분증 서로 하고 사업자 서로 같이 하고 사장님 본인 앞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 하고 지방도 저도 500만 원 1,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제가 내려가요. 잘못 사면 큰일 나잖아요. 저도 불량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기는 상상도 못하고 얘네들이 그 소액 50만 원 100만 원 그런 걸로 노린 거예요. 동네 조그만 옷가게니까 설마 그거 갖고 50만 원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할까 상상을 못 하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50만 원 소액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살짝 마음을 놨던 게 함정이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큰 금액이었으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을 텐데 소액이었던 데다가 또 이 사장님이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할 만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. 자, 이쪽 의류 업계를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. 소위 땡처리 되는 옷들의 시세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옷들이 주로 거래되는 사이트 얘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길래 당연히 이쪽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고요. 또 보내준 이 사업자 등록증에 실제 가게 사장 이름이 공동사업자 이름으로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.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이름과 일치하는 예금주 계좌를 보내면서 이쪽으로 돈을 보내라고 했대요. 그러니까 이 사업자 등록증에도 이 이름이 올라와 있으니까 전혀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계좌를 보내면서 월세가 당장 급해서 가격 포기하고 넘기는 거니까 바로 입금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이 사장님이, 이 지인 사장님이 50만 원을 바로 입금을 하고 이제 알려준 주소로 가서 옷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라고 하는데요. 근데 그곳이 알고 보니까 과거 여러 도움을 주고받던 아는 사장님의 옷가게였고 그걸 알게 된 이 사장님이 가져온 옷을 다시 돌려준 거라고 합니다. 사장님은 옷가게 사장을 사칭한 사람과 문자만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. 이 연락처를 검색해 보니까 이미 이 번호로 여러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. 그런데 또 이렇게 사기를 당한 이후에 이 의류 매입업체 사장, 지인 사장님의 또 다른 휴대전화로 사기범이 또 사기를 똑같이 치려고 연락을 또 해왔다고 해요. 참, 양 변호사님, 이 사기범, 피싱범 말이죠. 손 안 대고 코 풀었어 진짜. 너하고 너 가져가. 그거 내 거야. 가져가 해서 갔는데 누구세요? 막. 그렇죠. 옷 사는 줄 알고 돈 줬던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입금을 한 거고 옷 팔지도 않을 겁니다. 팔 것처럼 있었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옷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이 제보해 주신 분은 그래요. 이렇게 옷가게 사장인 척하면서 매입업자를 속이는 건데 그때 또 이렇게 차 옷을 실어가라고 용달기사를 부르기도 한답니다. 근데 지금 제보해 주신 분은 그 용달기사도 이 사칭범 조직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옷가게만 과연 이런 수법이 통할까? 다른 업종에서도 무인 매장이면 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종 사기 수법으로 보고 좀 그 의심을 하셔라 이렇게 주의를 하셨습니다. 이게 진짜 뭐 다른 어떤 것들 뭐 모르겠습니다. 뭐든지 타깃이 무인 매장들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단 그 처음에 이제 돈을 입금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? 이분은 매입업자도 속아서 당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. 그분이 범죄로 처벌받을 일은 없어 보이고 이 사칭범은 사기죄가 되겠죠. 예.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.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.